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어 진행의 박수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전 청약 대상지와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사전 청약에 들어가는 대상지가 총 30곳이라고 하는데요. 연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사전 청약 신청을 받고 사전 청약 이후로 사업 승인과 착공을 거쳐서 본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염려도 하게 되는 3기 신도시 청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기다리고 있는 1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두 지역 가실 건데요. 먼저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그리고 도봉구 창동에서 3룸 오피스텔로 이어보도록 할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오네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어 1부 순서 저희 두 지역 가실 텐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서초구 양재동으로 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 신분당선 탈 수 있는 양재역과는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투룸 시세가 4억 7,500에서 4억 9,5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성진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봄인데 날씨가 뭐 30도까지 육박하면서 굉장히 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먼지도 심하고 또 먼지랄지 또 일교차가 크니까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는 또 어제 발표를 했죠. 정부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또 새롭게 추가가 지정이 되면서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 뭐 잠산대청이라고 하죠. 잠실동, 뭐 대치동, 그리고 삼성동과 또 청담동 이런 지역들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 외에 또 새로운 지역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뭐 성수동이랄지 또 영등포와 또 목동 지역들, 여의도와 또 목동 지역들을 또 규제를 발표했고, 또 강남의 압구정동을 또 새롭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또 묶으면서 또 시장에서는 또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풍선 효과랄지 앞으로 또 세입자들한테 전가되는 부분들 상당히 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자체가 또 1년마다 또 토지 구역을 지정을 하고, 현재 공공재개발로 구역이 지정된 곳들도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서울시 안에는 굉장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상당히 계속 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뭐 실거래가랄지 앞으로 또 추후 이런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미치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시장의 상황을 또 계속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또 반대되는 이런 그러한 장점 이런 요소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역들, 또 강남구에 또 새로운 구역이 동네가 새롭게 지정이 되겠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서초구랄지 또 송파구랄지 또 목동과 여의도 사이에 있는 영등포랄지 이런 것들이 이런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이런 지역들 상당히 꾸준히 지켜보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일단 강남구 바로 옆에 있는 서초구 양재동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초구 양재동이죠. 강남구 바로 옆에 있는 또 양재동이고, 양재동의 위치 자체가 또 이제 서초구 쪽에서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또 주변에 많은 그런 서초구의 영향력들, 또 조용하고 또 주거지로서의 목적성 자체가 상당히 쾌적한 환경들을 자랑하는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역세권 자체가 뭐 3호선과 신분당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강남구 안에서도 이런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고, 양재역에서도 도보권으로 상당히 이동하시기 또 상당한 또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곳에 뭐 투룸의 다세대 주택 면적 자체가 실평수로는 14평에서 한 15평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중요한 건 가격이에요. 가격 자체가 서초구랄지 또 강남 3구들 굉장히 투룸의 이런 다세대 주택들의 가격들 자체가 현재 뭐 5억 원 선이 다 훌쩍 넘었습니다. 5억 원 중반, 5억 원 후반, 또 강남구 안쪽 이런 메인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6억 원대도 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현재 가격대가 5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말씀드리고 싶고 주요 포인트로 가격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현재 전세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시장에서도 흡수되는 가격들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4억 5천에서 한 4억 7천 정도의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남 상구에 위치해져 있는 이런 양재동 자체를 2,500에서 3천만 원의 이런 소액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지역의 가장 큰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재동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프라 시설들 자체는 워낙에 뭐 잘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주거 지역들 또 아파트의 이런 대단지랄지 또 옆 동네나 이런 주변 지역들 자체가 워낙에 뭐 일자리도 많이 품고 있고 다양한 뭐 직장군이랄지 또 아름다운 녹지 공간들 뭐 공원이면 공원, 뭐 숲이면 숲, 뭐 산이면 산 이런 양재천이면은 천변들 이런 것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치의 이런 형성 요인들 자체, 역세권과 또 다양한 뭐 학군이랄지 이러한 가치를 형성되는 요인들이 향후 너무나 구조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또 장점적인 요소도 입지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또 임차 수요 상당히 풍부할 수밖에 없겠죠. 직장도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위치해져 있고 그로 인해서 직주 근접성도 상당히 장점적인 부분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임차 수요랄지 또 개발 호재도 없으면 안 되겠죠. 개발 호재 자체도 서초구를 상당히 가로질러가는 이런 경북 고속도로의 지하랄지 또 다양한 또 일자리가 새롭게 제공되는 또 일자리 중심의 많은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는 또 서초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상에 일단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저는 이런 녹지 공간들이 상당히 매력이 많다라고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사회 뭐 초년생이랄지 사회 중년이랄지 사회 이런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녹지 공간의 또 희소성이 상당히 또 부각이 되는 것들이고 또 도심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도심 안에서도 이러한 녹지 공간과 자연광이 풍부한 지역들이 향후 앞으로는 미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항상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양재동 자체는 주변에 뭐 산이랄지 또 매봉산과 반대편에는 또 구룡산이 위치해져 있고 또 왼쪽으로는 말쪽거리 공원과 또 양재 시민의 숲의 캠핑장까지 이러한 녹지 공간들이 상당히 양재동을 상당히 둘러싸고 있는 모습들도 체크드릴 수 있겠고 그 가운데로는 또 이 양재천이 흐르기 때문에 또 천변이 가지고 있는 또 프리미엄적인 부분들 또 유명한 거리랄지 카페 거리랄지 이런 것들이 또 격적으로 명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서 천변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또 편의시설도 상당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양재동은 메인 주거 단지가 바로 이 양재천을 끼고 있는 양재동의 위치를 주거 지역의 메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기본적으로 도보권으로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양재역에는 현재 3호선과 또 신분당선 두 개의 역세권을 또 갖고 있지만 앞으로 이곳은 또 추가적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GTX 신호 노선으로 인해서 또 이 역사 자체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더욱더 역사가 굉장히 넓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도 가지고 있고 또 위쪽으로는 강남역의 상권이랄지 또 학군이면 학군 또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이런 학군이랄지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들 이번에 재건축 이슈들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서 발생되는 이주 수요 자체도 굉장히 수요를 상당히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의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재동은 이제 양재천을 끼고 있어요. 천변 주변들 양재천 위로 올라가면은 또 탄천이 기다리고 있고 탄천 주변에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상당히 많이 묶어져 있죠. 위쪽으로 또 청담동이나 또 압구정동도 있지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다 묶이게 되면서 이 지역 자체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한강변과 탄천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또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은 뭐 대치동과 도곡동, 뭐 개포동 자체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아파트화가 계속적으로 아래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겠고 또 서초구를 가로질러가는 경부고속도로가 있는데 경부고속도로의 위에 있는 지역들, 뭐 서초동이나
반포동 지역들 자체도 현재 아파트화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토지의 이런 공급적인 목적성 그리고 또 서울시가 가고 있는 이런 고밀도화 계획과 또 용적률의 상승 같은 것들 굉장히 이 지역 자체가 또 토지 자체가 또 주거 지역의 2종과 3종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그런 매력들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는 또 양재동의 입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 또 천변을 갖고 있다고 보니까 이런 수세권의 프리미엄이랄지 또 위쪽으로 탄천과 한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뭐 자전거랄지 여가 생활도 상당히 즐길 수 있는 부분들까지 또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곳이 또 명소로 상당히 변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상당히 잘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양재동 주변에 이제 일자리를 한번 볼 텐데 일자리가 뭐 상당히 많죠. 당연히 지도상으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양재 R&D 단지는 도보권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위쪽에 양재역을 이용해서 위쪽으로 이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또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강남역 주변의 상권들 너무나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강남역 상권이 주변에 강남대로 주변에 뭐 상권이랄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해남로랄지 또 봉원사로 또 아래쪽에 남부순환로와 또 언주로까지 이러한 다양한 일자리 자체가 이것을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 또 위쪽으로 바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된다는 그런 초역세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또 너무나 근거리 위치해져 있죠. 이곳에 이런 권역에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현재 제공해주고 있고 또 우측으로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또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들 이곳에서 발생되는 122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더욱더 일자리가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삼성역에서 앞으로 GTX 신호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삼성역의 GTX 신호선 또 양재역의 GTX 신호선 이것 역시도 GTX를 이용한다면은 한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이러한 한정거장 안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굉장히 주거 지역으로서의 매력이 상당히 너무나 넘쳐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강남 3구 쪽 지역들 자체가 이제 정비 기반 시설들이 워낙 잘 되어 있죠. 교통의 이런 기반 시설들, 뭐 상하수도랄지 이런 전체적인 기반 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다양한 역세권에 또 추가적으로 또 삼성역과 우리 또 수서역, 또 양재역에 GTX 노선들이 새롭게 깔리는 것들, 또 앞으로는 위례 신사선이 새롭게 추가가 되고 또 좌측으로는 이런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이랄지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까지 이 주변에 현재 교통이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요건들이 계속적으로 완성 단계가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완성을 굉장히 앞두고 있다는 것을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양재 R&CD 특구가 또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곳은 또 일자리 특화 중심으로서 이런 권역을 설정을 해서 양재동 주변에 다양한 일자리를 상당히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에 1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양재동 주변이기 때문에 양재동에서 많은 주변들 양재 R&D 단지랄지 또 양재 IC 주변이 굉장히 앞으로 또 많은 개발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또 현대기아차의 본사랄지 이곳에 중견기업들 다양한 일자리들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일자리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기업들이 입지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에 나타나는 많은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직축 운접성의 장점까지 더욱 추가적으로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위쪽으로 이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은 신분당선을 타고서 한정거장만 올라가면 이제 강남역이 기다리고 있는데 강남역 바로 이제 강남역을 기준으로 좌측에 있는 이런 서초대로의 개발 자체가 이 지역도 부지의 이용을 통해서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이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도 그동안 테헤란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런 고층화 빌딩들이 상당히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토지의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고도의 제한을 완화시키고 용적률이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층화된 빌딩들, 업무 단지들이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는 부분들 바로 한정거장 위에 있는 또 서초대로의 개발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이제 GTX 노선도 상당히 좀 중요해요. 이제는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맞는 또 처음으로 또 이용해 볼 수 있는 새로운 교통이기 때문에 기존의 철도이긴 하지만 새로운 교통시설들 이것이 시간적인 단축을 굉장히 얼마나 가져오는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호선 자체가 올해 이런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착공으로 들어갈 것인데 이제 강남 쪽에는 양재와 삼성, 수서역이 기다리고 있죠. 그곳에 이제는 양재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이곳에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이런 양지역 자체가 또 GTX 신호선의 하나의 거점으로 충분히 역할을 잘 해주고 있을 거라 보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제 양지역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또 아래쪽에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 뭐 판교의 실리콘밸리랄지 그것도 상당히 업무타운들이 대규모적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강남역을 뚫고 가기 때문에 강남역의 이런 대형 상권이랄지 또 최종적으로 신분당선 자체가 용산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용산과 유일하게 연결이 되는 또 이러한 신분당선 자체가 앞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제2의 제2, 뭐 제3의 이런 황금 노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이제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이죠. 서초구를 가로질러 가는 우리나라 제1 경부고속도로 지화 자체가 뭐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구간별로 진행을 할 예정이죠. 또 아래쪽 동탄 쪽에서는 이미 뭐 구간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직선화 작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화가 주는 그런 장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뭐 환경적인 부분들, 도로로 뭐 지하로 넣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지고 뭐 소음이 없어지고 또 교통의 완화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이 되고 다양한 요소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위에 상부에 새로운 부지가 탄생이 되면서 새로운 부지에는 뭐 공원이랄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업무타운들이 새롭게 뭐 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경부고속도로의 주변은 상당한 많은 지가의 상승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한남 IC부터 양재 IC, 양재동 자체가 서초 IC 우측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러한 개발까지도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적인 요소도 계속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 중요하죠. 가격 자체가 4억 7,500에서 4억 9,500만 원, 5억 원이 이제는 채 안 됩니다. 아직 5억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또 매력이 있는 금액이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세가 자체가 현재 시장에서는 4억 5천에서 4억 7천만 원에 충분히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색을 살려서 상남 3구의 한 지역인 서초구 양재동에 2,500에서 3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보증금, 월세로 임하신 분은 또 보증금 5천만 원 정도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이런 수익형을 또 올릴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의 이런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의 힘이 느껴지는 서초구 양재동이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갈게요. 저 이번에는 도봉구 창동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3룸 오피스텔이고요. 1호선, 4호선 환승하는 창동역과는 걸어서 8분 거리입니다. 시세가 2억 6,500에서 2억 7천 선. 지금부터 창동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서울의 동북권에서 떠오르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이제 동북권 쪽에는 또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또 많이 몰리면서 이런 수요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작년에 몰렸기 때문에 많은 또 상승률을 상당히 보여줬었고 그것이 또 결과로도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사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겠고 자, 기본적으로 창동 자체는 현재 또 이곳 역시도 1호선과 4호선 현재는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어요. 창동역에서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또 3룸의 구조라는 것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지역 자체가 워낙에 주거단지가 워낙에 잘 갖춰져 있고 또 학군이면 학군 또 주변에 아파트에 이런 재건축이 있다 보니까 이주 수요들이 상당히 또 시장에서 흡수가 잘 되는 이런 구조 자체가 3룸 구조의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넘쳐나는 곳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면적 자체가 전용 면적이 한 45제곱이 되기 때문에 실평수 자체는 한 19평에서 20평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가격이 굉장히 깜짝 놀라겠죠. 가격 자체가 3룸인데 2억 6,500에서 2억 7천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고 주변에 3억 원대를 이제는 훌쩍 넘는 그런 가격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이 지역도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전세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그로 인해서 대략적인 500에서 1,000만 원이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상당히 매력이 있는 지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동이 이제는 신경제 중심지로서 많이 이런 서울 2030 플랜으로서 7광역 중심의 한 곳에 지정이 돼 있죠. 그만큼 예전에 굉장히 개발이 없었다 보니까 이것이 또 주거지로서의 역할만 좀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뭐 개발 위주의 일자리 위주의 개발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완성이 이루어지면서 단계별로 상당히 지가의 상승을 굉장히 이끌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백화점과 뭐 병원 또 학군 이런 것들이 워낙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구의 증가 자체도 상당히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주변의 자연 환경 자체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개발 호재 자체가 이제 일자리 중심의 위주예요. 일자리 중심 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고 직주 근접성이 좋아지고 그것을 연결하는 또 GTX 신호선이 이곳에 유일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GTX 신호선이 앞으로 가져오는 그런 파급적인 효과들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또 창동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좀 발표를 했죠. 현재 시장에서 아직 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상당히 도봉구와 노원구, 서울의 노도강 지역들이 가장 많이 오른 그런 폭을 상당히 보여주고 있어요. 외곽 지역들이 서울의 이런 중심 자체가 상당히 가격대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외곽으로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많은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이 작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이 입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고 있죠. 입지 하나만 보셔도 이런 입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주변에 학군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핑크색으로 보이는 이런 학군들,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위치해져 있고 또 노원가의 학원가랄지 또 앞으로 노원 쪽에 또 재건축의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많은 재건축의 이슈를 통해서 또 이주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주변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는 창동역 자체가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죠. 우측으로는 또 노원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원역도 4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이제 강남권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7호선을 이용한다든지 또 자차를 이용하신 분들은 동부가선도로의 지화가 현재 진행 중이죠. 위쪽 방향은 일부 구간은 개통을 했고 아래쪽 방향도 일부 구간 개통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빠르게 강남권까지 연결성을 좋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창동역과 이제 노원역 사이에 앞으로 이런 많은 유효부지들이 있는데 이 유효부지 자체를 이제 앞으로 많은 일자리 위주의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23년도부터 앞으로 쭉쭉 계속 완성 단계가 하나하나씩 진행이 되면서 이 지역에 많은 가치들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건들도 계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지도에서 이런 빗금친 부분들 또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개발들이 현재 진행형이고 또 아우르에는 완성이 됐죠. 아레나랄지 문화산업단지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300여 개의 기업과 또 13,0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인데 공연장이죠, 공연장. 이런 우리나라 K-팝이랄지 이런 공연 문화가 음악과 문화의 도시로서의 변신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이랄지 또 주변의 상인들까지도 앞으로 이런 관광객들을 통해서 더욱더 경제적인 창출 효과를 굉장히 자랑할 수 있을 뿐더러 이제는 코로나가 물러간다면은 상당히 많은 기대감이 갖고 있는 그런 개발 사업 자체가 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위치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그 옆으로 그 아래쪽으로는 일단 창업과 문화산업단지죠. 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성 49층으로 건설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좀 아름답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들 또 이러한 랜드마크성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러한 문화 기업이랄지 또 2,500명의 이런 인력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일자리 중심의 개발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곳은 문화체육시설이고 또 농협 하나로마트랄지 또 환승주차장이랄지 앞으로 창동역이 또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환승주차장과 역세권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의 소식을 굉장히 갖고 있는 지역이고 이는 창동 차량기지가 상당히 많은 큰 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18만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이 부지 자체가 애초에는 뭐 이곳에 많은 의료시설들 위주로서의 또 개발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언급을 하면서 이 지역을 또 앞으로 많은 일자리 위주의 개발적인 방향성이 다양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또 하남의 뭐 스타필드랄지 이런 고척의 동구장이랄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곳을 몰려들 수 있게 하고 또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목적성으로 이 부지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서울시의 방향성도 상당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창동역도 동북권에서 유일하게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신호선 자체가 이제 착공 소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또 창동역이 또 이런 GTX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갖는 대형 역사가 탄생이 되지만 거기에 이제는 또 KTX 노선 자체가 추가 연장이 확정이 됐죠. 서울역에서 이제는 창동역까지 이어지는 KTX 역사 자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창동역은 이제 4개의 역사를 갖는 대형 역사로 변신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창동역과 노원역 사이에 이제 중랑천이 흐르게 되는데 중랑천 사이로 이제 동부가선 도로가 또 흐르고 있고 그 동부가선 도로도 지화 사업을 하고 있죠. 지화 하계 IC부터 아래쪽 이제 삼성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 진행되는 곳까지 또 지화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하향 방향은 일부 구간은 또 개통을 했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은 또 어느 정도 공사를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이 또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또 빠른 교통의 이동 수단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20분이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개발을 통해서 위쪽에 또 상부에 또 부지가 새롭게 생겨나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녹지 공간으로 더욱더 확장이 되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이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천변 주변의 이러한 여가 생활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더러 또 도로의 지화 사업 자체가 또 환경과 소음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효과까지 그냥 줄 수 있는 개발의 소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격이 중요하겠죠. 토목구 창동 3룸의 오피스텔이죠. 3억이 채 안 되는 가격에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자, 2억 6,500에서 2억 7천만 원이라는 것을 또 이곳 자체가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입지에 주거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상당히 많은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전세가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또 전세가 자체가 2억 5,500에서 2억 6천만 원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소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또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 희망하신 분은 보증금 5천만 원에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도봉구 창동의 소리룸의 오피스텔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구조까지 도봉구 창동 다녀왔습니다. 제가 빠르게 마지막으로 세미나 정보 좀 일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택이 없으신 분들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신다고 합니다. 장소 잘 확인하시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됩니다.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 예약하시고 좋은 정보 가득 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미나 관련해서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릴 겁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4시 29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좀 볼게요. 먼저 가실 곳은요.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 서초구 반포동에서 투룸 다세대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서울의 핵심 지역 영등포구입니다. 양평동 유가에서 투룸 오피스텔까지 2부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자, 먼저 가실 곳은요.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만나보실 건데 9호선 신논현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 투룸 시세가 5억 6,400에서 5억 6,500입니다. 자세한 얘기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죠. 네. 자, 이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미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서울시가 기존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권에 한 4개 동을 묶어놨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의도, 목동, 성수 그리고 압구정 재개발, 재건축 대단위로 이루어질 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 그리고 상업지역은 20제곱미터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매매 후에 실거주를 하셔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겠고요. 이제 이 구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꼭 받아야지만 투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는 투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상식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이제 서울시 반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역시나 이 지역의 가격 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강남 지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묶여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더욱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9호선 신논현역입니다. 반포역이 아니라 신논현역에서요. 한 도보 한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 소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평형 한 14평, 15평 정도로 신혼부부 그리고 이제 1, 2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정말 충분한 공간감을 가지고 있는 강남권의 귀한 투룸 다세대 신축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지금 5억 6,400에서 5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지만 그만큼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예상 실투자 금액은 오히려 1년 전보다 강남의 투자 가격은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신축 투룸 다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이면 충분히 이제 강남에 똘똘한 한 채에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남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많은 일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은 이런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십니다. 젊은 직장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이들 거주를 하시는데요. 이런 젊은 층들이 집을 구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바로 내 집 근처에 내 일자리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일자리들이 내 집 근처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모든 인프라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하는 거고요. 지금도 서울에서 가장 비싼 집가를 형성하고 있는 강남이지만 앞으로도 또 핵심 사업들이 또 강남에 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강남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선으로 한번 살펴보시자면요. 지금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이 신논현역에서 왼쪽 편에 위치하는 반포동입니다. 반포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주변에 아파트 가격들이 뭐 25억, 30억은 뭐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고가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반포 IC가 바로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진출입이 또 굉장히 우수하고 교통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도보로도 바로 강남역 상권 이용 가능하고요. 또 위쪽으로 논현역
지역까지도 충분히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왼쪽으로는 또 신분당선이 현재 또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점들로 인해서 신분당선 2호선이라든지 9호선, 7호선 그리고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교통이 정말 편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워낙 상권이 또 잘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신논현역 오른쪽 주변으로는 유명 또 먹거리들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제 강남역 내려가는 곳에는 큰 서점도 있고 다양한 또 상권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신사역 가구거리, 청담의 명품거리,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핫플레이스들이 또 굉장히 또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가장 위치적으로는 이제 삼성동 앞으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가 생성이 되는 이 삼성동과도 굉장히 인접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강남권이 지금 계속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구역, 허가구역 외의 지역, 논현동이라든지 반포동이라든지 학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가격들도 같이 풍선 효과에 의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일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강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다양한 직장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꼭 한 번은 또 거주를 해보고 싶은 지역으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이제 웬만해서 한번 입성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지역으로는 쉽게 이동하지 않는 우량 임차인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아시다시피 강남은 한번 벗어나게 된다면 가격 자체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입성하는 거는 쉽지 않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상권이라든지 일자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수많은 임차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들이 이제 가장 먼저 투자를 원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분석 통해서 주변의 분위기를 살펴봤고요. 이번엔 호재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서초구의 이제 첫 번째 호재라고 본다면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반포동 바로 아래쪽이죠. 이제 서초역과 강남역, 이 서초로를 규제를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향상을 시켜줌으로써 그동안 서초대로의 낡은 그리고 저층의 빌딩들을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역시나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역에 놀고 있는 땅이 있죠. 이제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이제 코롱 부지라든지 굉장히 강남의 알짜 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 삼성타운과 더불어서 이제 세계동의 업무타운이 거대하게 또 생겨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집 근처에 아주 가까이에 생겨나는 또 하나의 일자리의 호재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크게 강남구의 호재를 좀 살펴보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국제교류 복합 개발지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경제적 유발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을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로 만들겠다라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 아래에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로 인한 개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남의 집값은 쉬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소형 주택이나 이런 소형 오피스텔 가격 자체는 칠할이 땅값에 지가에 우선해서 지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남 지역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의 가격 자체들이 3억 초반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5억 원, 투룸은 5억 이상은 기본이고요.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7억 가까이 같은 규모의 신축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신다면은 그때 가격이 정말 저점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대차 GBC라든지 잠실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이라든지 영동도로 복합 개발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호재만도 정말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무려 3가지의 핵심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생성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앞으로 2026년, 2027년이 된다면 강남은 또 다른
세계적인 또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여러 호재들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면 교통, 일자리면 일자리, 더더욱 살기 좋은 강남구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계열사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협력업체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정말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됩니다. 무려 122만 명의 임차 수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수요를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주변의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투자를 하셔야지 다 지어지고 난 후에 들어간다면은 한 발짝 늦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영동도로에 거대한 교통 환승센터가 지하에 생겨나겠습니다. 교통이 상당히 복잡했던 지역이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하에 KTX라든지 GTX A 노선과 C 노선,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위례 신사선 등 정말 다양한 노선들이 모두 다 지하로 지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지상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여러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놀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들이 정말 가득한 이곳으로 변모를 하겠습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통이 편리한데 앞으로 강남 지역의 교통이 더욱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1단계 구간이 공사함으로써 굉장히 교통이 불편한데요. 이제 조금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면 신분당선 1단계가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2단계 용산, 그리고 추후에는 지금 고양 삼성까지 들어간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분당선을 아주 또 가까이에 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위례에서부터 또 신사역까지 또 위례 신사선이 또 신설이 되면서 이러한 다양한 교통 호재를 받아볼 수 있는 서초구 반포동, 그리고 이제 가장 서초구의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방은 동탄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서초구 같은 경우 반포동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죠. 역시나 교통은 다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지상부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거주 환경이 또 크게 개선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분단이 되어 있던 강남구가 일원화됨으로써 하나의 통합이 됨으로써 경부고속도로의 주변에 있는 강남의 집값들이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논현역에서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신논현역에서 한 도보 5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2개 동으로 이루어진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1.5룸과 2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2룸 기준으로 가격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근의 삼성동의 2룸 다세대 주택은 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7억 원 가까이의 신축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자체들이 정말 계속해서 크게 상승폭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강남 지역인데요. 아직까지는 저렴한 5억 6,400에서 5억 6,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이 지금 한 4억 9천에서 5억 원까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강남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6천만 원의 똘똘한 한 채에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도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죠. 보증금 약 3천에서 월 130에서 140만 원은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서초구 반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지역의 힘이 역시 강합니다. 영등포구 기다리고 있어요. 양평동 6가구요. 투룸 오피스텔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3억 4,500에서 3억 6,500대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제 9호선 라인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양평동이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을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이제 9호선 신논현역을 쭉 따라서 같은 9호선 라인인 선유도역으로 넘어와 봤습니다. 이 지역 영등포구 양평동 6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등포 하면은 이제 3도심으로 지정이 되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 가치가 상당히 또 높은 지역이 바로 이제 양평동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남권에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가장 높게 또 형성이 되어 있죠.
하면서 예전에 이제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를 하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영등포다. 특히나 인근의 바로 안양천이라든지 한강 종만권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도 이런 녹지 공간을 또 중요시하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나 도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영등포구 내에서 영등포동이라든지 당산동에 비해서 양평동의 공급이 또 가장 또 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투자하실 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양평동은요, 같은 이제 영등포구 내에서도 특히 지식산업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와보시면 공사 현장들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9호선 선유도역에서 한 도보 한 4분 정도 걸리는 투룸의 소형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안양천이 바로 앞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선유도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 뭐 당산이라든지 9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여의도라든지 굉장히 접근성이 좋고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또 목동 생활권에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권 자체가 중첩이 되어 있다. 그리고 뭐 아래쪽으로는 영등포 구청이라든지 영등포역, 뭐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 영등포 자체가 공세권, 몰세권, 뭐 백세권 모든 인프라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주변에 워낙 노후화된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개발 사업들이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투자 자금, 민간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로 인해서 영등포와 여의도를 이제 3도심 중에 하나로 묶어서 이제는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가기 위한 발판들이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은 3도심 안에서도 가장 저평가받고 있고요. 가장 많이 개발의 가치들이 남아있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주거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뭐 영등포 시장역 인근에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많은 신축 고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분양가 대비 3-4배 이상의 정말 초고가 브랜드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뭐 신길 뉴타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영등포의 이제 브랜드 가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영등포 로터리 굉장히 복잡하고 사고도 많았던 이 지역도 이제 로터리를 철거를 하고요. 여의도 공원의 2배 이상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거주 환경도 더욱더 깨끗해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영등포가 또 좋은 이유가 교통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신안산선이라든지 국회대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양평동이 직접 전 호재라고 한다면은 이제 월드컵 대교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을 연결을 하는 이제 왕복 6차선 도로가 신설이 되겠는데요. 이제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오래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와 또 연결을 해서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서부간선도로도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좀 복잡한데요. 역시나 조금만 좀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천구 독산동에서부터 영등포구 양평동에 이어지는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역시나 차들이 모두 다 지하로 내려가고요. 이제 지상부에는 공원이라든지 편의시설, 상업시설들이 생김으로써 안양천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좋아지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많은 유동인구를 형성을 하면서 뭐 상권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서도 수많은 공사 현장 보이고 있습니다. 뭐 또 파크원 또 얼마 전에 또 개장을 한 전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든지 페어먼트 호텔이라든지 또 여기에 또 63빌딩의 4배 이상이 되는 업무 시설이 계속해서 들어서면서 여의도는 계속해서 업무 시설이 늘어나고 그리고 부족했던 그 주거 환경들을 모두 다 이제 영등포 지역으로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투룸인데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3억 4,500에서 3억 6,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북쪽으로는 한강뷰, 남쪽으로는 안양천 뷰가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빨리 나오셔서 임장활동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전세 시세 자체도 굉장히 낮게 형성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이 도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천만 원이면 충분하게 투자가 가능한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보증금 한 3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양평동 유가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 소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권 그리고 영등포권에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세미나 정보 좀 일러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할게요. 주택이 없으신 분들 내 집 마련 원하시잖아요. 1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내 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일러주신다라고 합니다. 장소 잘 확인하시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일요일 오후 1시에 마련이 됩니다. 주중과 주말 중에서 여러분들 좋은 스케줄 잘 보시고 많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함께하는 자리니까는요. 서두르시길 바라요. 자,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방금 전에 세미나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